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그래도 살짝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이 과연 바로 찐반등을 보여주는 건지, 이러다 또다시 고꾸라지는 건 아닌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래도 35,000달러 지지를 받으면서 장중 36,000달러를 뚫어낸 뒤에 지속적인 돌파 시도를 하려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매도 상황에서는 안도 랠리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일단 41,000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에 추세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전히 3만 달러 후퇴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데이터 분석 기업 메사리의 CEO 라이언 셀키스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을 놓고 매수 적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암호화폐 분석가 콜린 우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 매수 계획이 있다, 이 같은 점이 나오게 됐습니다. 가격 폭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적잖이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아래로 더 떨어질지 아니면 위로 튀어 오를지 불안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1월 26일 FOMC 회의 진행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과 재정 긴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더 구체적으로 밝히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7일 새벽 4시 반쯤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불황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연준의 긴축 속도와 방향성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골드만삭스가 좀 더 강하게 금리 인상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이 3월부터 FOMC 회의를 열 때마다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건데, 모르긴 몰라도 이런 일이 현실화되면 미국 경제는 파탄 수준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것과는 정반대되는 전망, 분석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후반부에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조금 더 명확해질 테니까 아래로든 위든 방향성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저런 소식들 또 분석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34,000달러대까지 후퇴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던 비트코인은 장중 36,000달러를 뚫어내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은 안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눈뜨고 앉아서 고꾸라지는 상황을 당하지 않으려는 황소 세력의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상승한 13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상승해서 41% 중반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은 지난주 17% 하락했다. 월간 차트와 주간 차트에서 상승 모멘텀이 둔화된 것은 12월 이후 지속적인 관심사였다. 장기 상승 추세가 약해지면서 과매도 신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이어졌다. 현재 비트코인의 단기 지지선은 35,000달러에서 37,000달러 부근인데, 여기서 지지를 잘 받으면 매도세가 안정화될 수 있다. 일간 차트 RSI는 5월 19일 이후에 가장 큰 과매도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매도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3만 달러 부근까지 후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오페드히에는 지난 며칠 동안의 급격한 하락으로 비트코인의 RSI는 20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건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과도한 수준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이런 과매도 수준 이후에 조정 또는 안도 랠리가 이어진다. 반등 시도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오버헤드 영역에서 강한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데, 37,332달러에서 39,600달러 영역이 저항선으로 바뀌면서 트레이더가 랠리에서 매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곰 세력이 하락세를 다시 시작하려고 할 경우에 3만 달러 수준까지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다.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41,427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야 곰 세력이 주도권을 상실하는 첫 번째 신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다만 4시간 차트를 보면 하락세가 한 방에 나오는 게 아니라 순차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곰 세력이 가격을 끌어내리긴 했지만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황소 세력이 가격을 밀어 올리기 위해서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황소 세력은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41,427달러까지 상승시킬 수 있는데 여기서 밀려서 34,000달러대로 다시 떨어지면 매도세가 촉발될 수 있고 반면 여기를 뚫어내면 랠리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기업 메사리의 CEO 라이언 셀키스의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대가 매수 적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MVRV 지표를 보면 현재 1 미만으로 매수 기회에 해당한다.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약 28,00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MVRV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과 실현 시가총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게 1 이상이면 비트코인이 고평가됐다는 것으로 또 1 미만이면 저평가됐다는 것으로 통상 평가됩니다. 라이언 셀키스는 이게 지금 1 미만으로 저평가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암호화폐 분석가 콜린 우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매수 의사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설문 참가자 3,808명 가운데 1,364명이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매수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이 25,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1,001명이 매수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적잖은 투자자들이 하락폭이 더 낮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동시에 추가 하락이 이뤄질 경우 매수세가 달라붙어서 상승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라크 데이비스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상위 10개 금융 사이트 가운데 3개가 암호화폐 전문 사이트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페이팔도 암호화폐를 팔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라크 데이비스는 상위 10개 금융 사이트 가운데 2위가 코인마켓캡, 6위가 바이낸스, 9위가 코인게코라는 점을 보여주는 통계 이미지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소음이다. 실제로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암호화폐 사이트가 상위 금융 사이트에 포진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암호화폐가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이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큰 맥락적인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하면 된다. 이 같은 점을 강조한 멘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좀 더 하락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줄지 아니면 찐반등을 통해서 시장 전반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지는 단기적으로는 1월 26일에 결정이 됩니다. 미국 연준의 1월 FOMC 회의가 2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회의 직후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멘트를 날리느냐가 주요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월 27일 새벽 4시 반쯤입니다. 12월 FOMC 회의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부분은 시장의 돈을 푸는 속도를 줄이는 테이퍼링을 3월에 마무리를 하고 이르면 3월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이른바 양적 긴축은 하반기에 상황 과소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본시장 전반에 충격을 안긴 것은 3월부터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점이 우려점으로 지목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의 입장 변화가 생길지 여부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연준의 대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 모습입니다. 갑자기 연준이 태도를 바꿔서 금리 인상 안 한다, 시장에 돈 더 푼다 이렇게 180도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라는 겁니다. 다만 속도 조절과 관련해서는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은 여전합니다. 금리 인상을 0.25% 수준으로 할지 0.15% 수준으로 할지 3월 금리 인상 뒤에 다음 인상 시점까지의 거리를 얼마나 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긴축 정책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0.25%씩 4번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이렇게 멘트가 나오면 비트코인이든 주식시장이든 한 차례 더 태풍이 지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금리 인상 폭을 줄이고 띄엄띄엄 2년에서 3년에 걸쳐 서서히 단행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풍긴다라면
안도랠리 상황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의 기저에는 미국의 급속한 금리 인상이 세계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미국의 국내 총생산 자체에도 충격을 줄 것이다. 아직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제 충격이 지속되고 있다. 오미크론의 영향력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좀 더 강력한 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 좀 더 무게를 싣는다라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3월부터 FOMC 회의를 열 때마다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 내용을 보면 골드만삭스는 고객들에게 보낸 주말 보고서를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기본적으로 3월부터 분기마다 모두 4번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양적 긴축은 7월부터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본 틀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분석가 얀 해치우스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올라갈 위험이 있다. 물가 상황이 바뀔 때까지 연준이 매번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라면서 좀 더 강도가 높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7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라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이나 예상치 못했던 인플레이션 강화 요인들이 등장하면 연준을 더 강력한 긴축 상황으로 이끌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앞서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의 경우에도 이번 달 실적 발표 이후 회견을 통해 연준이 올해 6번에서 7번 정도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무시무시한 전망들이 어쩌면 짜고 치는 고스톱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최근 하비 로젠블럼 미국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의 경영대학원 교수는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전미 실물경제협회 회장을 지낸 통화정책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비 로젠블럼은 12월 점도표를 기준으로 연준이 올해 금리를 3번 인상한다라고 해도 말로만 긴축을 하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통화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실질금리다. 물가 상승률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을 경우에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로 더 깊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5%로만 잡아도 현재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5% 수준인데 금리를 0.25%씩 3번 올리면 0.75%, 4번 올리더라도 1%포인트만 더해지는 만큼 실질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4% 수준이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 블랙록 역시 비슷한 취지의 분석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블랙록은 최근 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지만 물가 압력에 더 관대해서 역사적으로 낮은 실질 금리를 유지하고 위험 자산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금리 인상의 허울을 내보였습니다. 재미있는 건 다음 문장인데 경제활동 재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공급주도 인플레이션, 새로운 중앙은행 프레임워크 이런 독특한 상황들이 혼합되면서 시장과 정책 입안자들이 인플레이션 급증을 잘못 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충격파와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분석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미국의 경우에는 11월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최저 수준, 거의 최악의 국정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에 대출이자 폭등 등을 통해서 더 큰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연준이 겉으로는 긴축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속내는 긴축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인 만큼 아직 절망에 빠지기보다는 1월 FOMC 회의 결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을 좀 굴린다라는 글로벌 기관들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고 누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과장을 하는지, 진실을 조금 더 감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흥미진진하게 상황이 굴러가고 있다는 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조금 더 진실에 가까운지, 실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반적인 기사를 통해서 얕은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포감에 그렇게 흔들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이고 여러모로 부담이 커진 상황이지만 이런저런 분석들 종합적으로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